네, 그럼 지금부터 백제문화재 국제포럼 한류의 시대 백제 주목하라 그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네, 이번 포럼을 좀 빛내주기 위해서 저희 백제 문화의 향수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세 팀의 전통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 정말 멀리서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백제 오악사 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백제 금동대양로에 새겨진 오악사를 재현하여 연주한다고 합니다. 부역은 충남 국악단에서 작곡하고 가사를 붙여 만든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죠. 백제의 숨결이 참으로 아름다운 한숨 이모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다리가 났네. 아리랑 아다리가 났네. 풍경 세제른 냉구국인가 구부야 구부부 눈물이 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다리가 났네. 아리랑 아다리가 났네.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남미까지 지구촌을 강타한 한류 열풍의 진원지. 1955년 백제 대제로 출발한 백제 문화제가 올해로 65번째를 맞았습니다. 백제 문화제 국제 포럼은 전통 있는 역사 문화 축제로서 그 가치를 증명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새롭게 도약하자 하는 우리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한류의 시대, 백제에 주목하라. 한류의 뿌리, 백제 문화는 왕성한 국제 교류를 통해 고대 아시아를 연결하는 선도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백제 문화제는 이러한 고대 한류를 계승해 문화 대국의 정신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백제문화제 국제포럼은 한류의 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꾀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전통축제의 성공 DNA를 발굴하고 문화 강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백제문화제 국제포럼. 이제 우리는 1400년 전 백제의 얼을 이어 새로운 비상을 꿈꿔야 합니다. 문화 한류를 뛰어넘어 경제 한류로 새로운 밀레니얼을 향하는 백제문화제 국제포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백제문화제 국제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류에 힘입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산업자원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지금, 한류의 시대 백제에 주목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백제의 정신과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 힘써온 백제문화제가 국내를 넘어 한류의 중심에서 한국 축제를 주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거미불루 화이불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백제의 문화예술은 단순성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세련된 미학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우리 문화예술의 미적 근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역사문화 축제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관광 콘텐츠가 새롭게 개발되어서 관광 서비스와 문화 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풍성한 논의의 장이 되어 1400년 전 문화강국 백제의 영광을 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양우 장관의 축하 메시지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제 본행사의 시작을 알릴 매일경제TV 장용수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장용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백제문화제 국제포럼은 65년 역사의 백제문화제를 널리 알리고 글로벌 확장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문화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고대 왕국 백제의 얼을 되새기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저희 매경TV가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제는 1400년 전에 한반도 서남부를 지배했던 고대 왕국으로 글로벌 국가를 지향했습니다. 가깝게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문물 교류를 했고 특히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 기반이 부실한 국가는 오래 생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백제문화재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년 1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은 지구촌 정재계 거물급들이 모이는 행사로 한적한 작은 동네에 불과했던 다보스를 일약 유명 관광지이자 세계적인 네트워크 장소로 변모시키고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백제문화재도 이렇게 고대 왕국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행사가 문화 강국 백제를 좀 더 이해하고 찬란한 문화를 개성 발전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백제문화재의 새로운 도약을 그리는 우리 백제문화재 국제포럼 개최를 220만 충남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백제문화재는 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이 함께하고 시민과 학계, 민간기업과 민간단체와 기업이 함께하고 함께 성장한 역사 문화축제라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0월 6일 폐막된 65회 백제 역사문화제는 약 93만 명이 관람객 참여하면서 약 331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2010년에 백제 역사 대축제에서는 한 369만 명이 관람객을 다녀가면서 2,399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이같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정신적 가치를 높여주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한없이 높여준 것이 백제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발전을 토대로 해서 세계인이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로 도약하고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점을 볼 때 오늘 그 국제 포럼이 커다란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이 백제 포럼이 세계인이 즐기는 세계적인 축제로 함께 만들자 그런 의지를 다지는 좋은 포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제 문화재 세계를 향한 이런 새로운 도약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공주시와 함께 우리가 부여군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힘껏 응원하고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축하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여러분 귀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진석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백제라고 물어보면 떠올리는 게 백제의 패망의 역사, 백제의 최후에 대해서 자꾸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백제는 각종 문물을 주변국에 아낌없이 전해주고 수용하고 이런 열린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패망의 역사보다 이 중흥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다시 재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10년 전인 2010년에 그 백제문화제를 국제 행사로 대백제전으로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면 딱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다음번 백제문화제를 대백제전이라는 세계적인 백제문화 축제로 한번 좀 습격시켜서 좀 치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세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키히토 1왕이 김대중 대통령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천황 가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50대 천황이 간무 천황인데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 간무 천황을 낳았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아키히토왕의 한국 방문, 특히 공주 부여 방문을 실현시킬 수 있다면 양국 관계의 어떤 대전환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제안이 결코 실현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노력이 모아져서 한 발 한 발 다가가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은 우리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백제문화재 국제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매일 경제 TV와 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로서 65회를 맞이한 백제문화재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역사문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번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규합해서 백제문화재가 세계적인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얼마 전에 성황리에 마친 제65회 백제문화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공주대학교 유기준 명예교수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백제문화재 평가한 거를 요약 발표해 드리면서 백제문화재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 평가는 그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로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양적 조사는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질적 조사는 그 참여 관찰을 통해서 인터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응답자 연령이 굉장히 특이하게 좀 나왔었던 것은, 예전에 백제문화재 방문객들이 60대, 70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올해 조사한 바로는 20대, 30대 분포가 굉장히 많이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백제문화재가 좀 젊어지고 있지 않는가, 젊은이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변화의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눠주고 있는 평가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가지고 얼만큼 느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축제에 대한 재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축제 프로그램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공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았었고요. 그리고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5.4 이상의 어떤 높은 점수가 좀 나왔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공주와 비슷하게 재미성이라든가 프로그램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왔었고요. 지역 문화를 또 알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5.28 정도에 나왔었고, 시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평가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 축제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여가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 가지고 왔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응답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나왔었던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백제 전통 문화를 좀 많이 느끼기 위해 가지고 왔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백제문화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방향성의 중요한 시사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주의 16개 프로그램, 부의 14개 프로그램을 전문 관계기관과 논의를 하고 저희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해가지고 질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었던 겁니다. 공주의 16개 프로그램은 백제문화재의 가장 대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백제, 웅진, 오대양 춘무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웅진 판타지아, 뮤지컬, 무령의 꿈이라고 한 1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높은 것은 개막식이 가장 많은 점수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좋았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은 백제 프레이존이라고 해가지고 2등을 차지했습니다. 백제 프레이존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최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재미와 흥미를 주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했었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꼈었던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이때 가장 여기서 또 이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은 백제 RPG라고 하는 이 게임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었는데요. 부여에 있는 백제 역사 유적지고 백제의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찾아가는 어떤 이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라디엔터링 비슷하게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 백제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괄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보는 1955 수륙제에 대해서 2위를 해가지고 수륙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올해 수륙제가 새롭게 멋있게 한번 선보였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고 높은 점수를 저희들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공주가 약간 1인당 약 35,000원 정도 써가지고 180억 정도 그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나왔고, 부여 같은 경우는 약 35,000원, 거의 뭐 차이가 없이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40만 8천 명 정도 와가지고 지역경제는 143억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나왔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제문화제를 통하여 늘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백제문화의 진수를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2015년에 유네스코에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백제문화에 대한 관심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졌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백제문화의 진수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과 즐거움이 깃든 프로그램을 보다 더 많이 기획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향후 백제문화재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기틀을 좀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문화재 의상을 충청남도의 축제로 좀 확대하고 익산과 전북의 익산 연계 전략도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간 부분 조직과 관내 기업 다양한 구성원들이 거버넌스 형식으로 구축해가지고 문화 협치 모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웅진 백제 시대라든가 사비 백제 시대라든가 같이 존재했었던 고구려라든가 신라라든가 가야문화와의 동질화 측면에서 교류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국제적으로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현재 재단법인 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의 위상과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 민간 조직이 따라가는 것은 백제문화재의 가장 큰 강점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 좀 강화시켜가지고 백제문화재가 정말로 멋진 국제적인 축제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평가 결과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백제문화재 국제포럼을 앞두고 매일경제TV와 TNL 컨설팅 김지선 대표팀은 백제문화의 세계화에 주목해서 성공적인 글로벌 확장성에 대한 연구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포럼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한류의 시대, 백제 주목하라. 그 연구 결과를 듣겠습니다. 발표는 이번 연구를 총괄한 관광학 박사인 김종철 매일경제TV 취재부장과 김지선 TNL 컨설팅 대표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K-팝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과연 한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과거 삼국시대의 한 축을 이뤘던 백제.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류의 원조로 백제를 거론할 수 있겠는데요. 백제가 한류의 원조라고 제시할 만한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다라나이는 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어원에 백제가 있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백제의 것이 아니면 시시하다라는 뜻으로 백제의 문화를 높이 평가했고 백제의 양식이 일본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류의 최초의 한류 스타로 미마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백제 무왕시대에 살았던 고대 일본의 백제 열풍을 일으킨 최초의 예술인인데요. 그는 일본의 전통 가명극을 처음 전했고 그가 썼던 탈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제는 백가 제해의 준말인데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백제인들은 끊임없이 일본의 문을 두드렸고 그쪽으로 건너가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일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를 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점에서 고대 백제는 동아시아 물리의 중심지이자 중국과 동남아, 인도 등과도 활발한 문화 교류로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한 글로벌 해상 왕국이었습니다. 백제는 양나라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등과 교류하면서 신문물을 수용하고 다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주변국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이렇게 동아시아 강국이었던 백제가 다시 후손들에 의해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백제 문화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인 1955년 충남 부여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만국의 원혼을 위로하는 수륙제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제 문화재의 시초인 백제대제입니다. 65년 역사의 백제 문화재는 국내 최고의 전통 문화 축제로 자리를 잡으면서 부여와 공주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여하는 시민 퍼레이드는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2010년에 열린 세계 대백제전에서는 5천여 명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웅진성 퍼레이드에 참여하면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백제 문화재는 이처럼 오랜 세월 속에서 성장해온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백제문화재는 도입과 정착 단계를 거쳐서 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시기와 맞물려서 급속히 성장하고 주목받는 축제로 부상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얼을 꿈꾸면서 글로벌 축제로 커 나가려면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4년 전인 2015년에는 부여 공주의 유적지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위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질 않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찾는 방문객의 70%는 충청권 출신으로 전국적인 축제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벤치마킹을 해야 할까요? 잠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축제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벨기에의 뱅슈 카니발은 유럽에서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입니다. 전통을 완벽하게 재현해서 2008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19세기 뱅슈는 부유한 수공업자와 상공업자들이 많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거리 행진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축제다운 축제는 어떤 축제일까요? 축제는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호이징하는 축제에서 벌어지는 놀이는 비일상적인 특별한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투우에 쓰이는 소와 숨막히는 대결을 벌이거나 토마토를 던지면서 한바탕 웃을 수 있는 그런 놀이가 바로 유의를 담은 진정한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축제들은 행사로 벌어들이는 수익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공공재원의 비중보다 후원금이나 상품 판매, 입장료 수입 등 자체 수입 비중이 매우 높아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백제 문화재가 천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글로벌한 축제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중심축인 인프라와 콘텐츠, 운영 부문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백제 문화는 세계 문화유산인 공주와 부여, 익산 이외에 송파와 하남, 인천, 나주, 영암 등 충청, 경기, 호남권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700년이 넘는 위대한 백제 문화를 다시 세우려면 곳곳에 흩어진 연구기관의 힘을 모으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제 역사 문화 교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는 백제 문화권을 하나로 묶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백제 문화 교류 시스템이 구비된다면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축제와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중심 역할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성과 웅진, 사비를 잇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역사 테마 관광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컨트롤 타워 강화라는 거버넌스 구성인데요. 현재 백제 문화재는 2개 지역이 동시에 개최하는 행사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의 의사결정 과정과 이해관계가 얽혀서 축제를 준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하나의 축제로 기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리더십,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서 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가 일부 행사만 총괄하는 조직이 아닌 전체를 기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교통기반 시설 구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엔 KTX역이 있지만 공주 부여 중심지까지 각각 2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30분, 대중교통으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넘게 걸리는데 버스 운행이 적어서 행사장으로 가기가 쉽질 않습니다. 축제 기간만이라도 소카나 그린카 등 공유 서비스를 연계하고 시외버스와 축제장을 잇는 노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컨텐츠 부분입니다. 여러분, 백제문화재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백제문화재의 상징성 있는 대표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표 프로그램은 공주의 웅진성 퍼레이드와 웅진 판타지아, 그리고 부여의 수륙제와 사비천도 행렬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은 인기 가수가 나오는 K-팝 공연입니다. 사실 다른 축제들도 마찬가지긴 하시죠. 백제문화재의 진정성과 전통성이 강화된 세계적 수준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공주와 부여는 백제문화재를 함께 성장시켜온 주역입니다. 두 지역의 협력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위상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이 개최한다는 것 이외에 진정한 의미의 통합 개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성장을 하려면 두 지역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 공동 프로그램 제작, 공동 홍보 등과 같은 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주 개막식에 부여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여 폐막식에 공주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경쟁보다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함으로써 더 큰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공주와 부여는 행사장의 특성과 구성, 대표 프로그램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여서 오히려 방문객들을 분산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 곳 모두를 방문하도록 하려면 각각의 개성, 즉 그들만의 차별성과 장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축제는 무엇보다 재미있고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축제는 특히 이벤트적인 요소가 강해서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외지 방문객들은 오락성을, 전통성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오락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재는 역사성과 진정성에서 대동적인 놀이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퍼레이드가 가장 좋은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시대의 방문객들은 보다 능동적인 참여와 그리고 창의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콘텐츠가 확대 재생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예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축제는 정부와 지방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해외 축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백제문화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장차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려면 재정 자립도를 높여서 자생력이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재는 1인당 소비액이 다른 축제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유료 상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소비가 늘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제 상품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바로 패키지 전략과 고품격 전략입니다. 판매 중인 유료 상품을 하나로 묶어서 다양한 할인 상품을 만들고 단일 상품이 아닌 공주와 부여 두 지역을 연계해서 주변 관광지는 물론
시내 맛집까지 소비가 확대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비용이 더 들더라도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방문객들에게는 고품격 상품을 활용해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에어비앤비와 잇위드는 여행객의 숨은 욕구를 잘 파악해서 성공한 플랫폼 비즈니스 사례입니다. 공주와 부여는 점차 고령 인구가 늘면서 빈 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극심한 숙박난도 발생합니다. 빈 가정집과 솜씨 좋은 집밥을 매칭한다면 외래 관광객들에게 축제뿐만 아니라 공주와 부여에 대한 특별한 인연과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제문화재는 지금까지의 역사 자료를 잘 기록하고 보관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며 또한 매년 수많은 방문객의 자료를 자체 수집하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하겠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65년을 넘어 새천년 밀레니얼을 향한 글로벌 백제문화재의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강평을 듣는 순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중국문화원 이소봉 부원장의 강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중국문화원 부원장 이소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그 도지사님, 시장님, 국회의원님 그리고 여러 전문가님 발표 축사를 많이 들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백제문화재처럼 한국에서는 전통 문화를 잘 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 결합해서 더 많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잘 꾸려서 너무 저희들도 반갑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주한중국문화원은 올해는 개원 15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희는 한국 파트너와 같이 한중 문화 교류를 促진하면서 현지 역사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중일 콘텐츠 포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 중국에서는 콘텐츠 종업자 부산에 가서 회의를 참가하고 서울에 돌아와서 저희 문화원에서 저희도 만났어요. 저희 그 미팅을 통해서 저희 문화원 앞으로 콘텐츠 방향으로 많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백제문화재 설명 이 자료를 보고 통일점이 많고 왜냐하면 그 한중일 콘텐츠 포럼 참석하는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새로운 문화 콘텐츠 종업자예요. 게임하고 애니메이션, 온라인, 오프라인 그런 문화 업체 대표자 많이 왔어요. 그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특히 젊은 세대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그 이미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젊은 세대가 더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과 같이 한중 교류를 촉진하는 동시에 백제문화재도 저희 이바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제얼이 스려 있는 곳이죠. 공주시장, 김정섭 공주시장의 강평 들어보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죠. 예, 공주시장 김정섭입니다. 정말 반갑고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 또 매일경제TV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일 관계가 무역 문제로 어려우면서 일본의 교류 도시를 정식으로 초청하지 못했는데 자발적으로 일본의 그 민간 사절단이 수십 명이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베 신조 총리의 출신구인
야마구치현의 현도인 야마구치시가 백제 성왕의 아들인 임성태자에 의해서 처음 도시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도시의 기원으로 삼고 있고, 성왕의 아들이라는 건 곧 무령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런 것을 자기들의 역사의 기원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들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우리 한반도에 있는 한성백제, 또 익산에 있는 백제를 포괄할 뿐만 아니고 일본 지역, 그리고 중국 산둥성 지역 다 포괄해 가는 것이 앞으로 과제가 된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통 역사문화 축제이기 때문에 전통성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좀 덜하다, 그저 이렇게 관람하고 대상화되는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 역사를 살려가면서도 참여하고 즐기고 나누는 그런 쪽으로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감명 깊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정현 부여군수님의 강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이 묻어있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어렵고 힘들겠지만 공주와 부여, 부여와 공주, 충청남도, 그리고 넘어서 서울특별시와 하남시, 송파구, 익산, 나주, 영암에 이르기까지 대백제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백제문화재가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다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김정섭 시장님과 제가 백제문화재와 관련해서 언급할 때마다 갈등으로 그렇게 언론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고 누구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섭 시장님과 제가 추구하는 것은 부여와 공주의 지역 간 갈등이 아니라 백제문화재를 한 차원 더 높이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들의 인식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백제문화재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고찰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백제문화재 추진위와 매일경제TV가 함께해 주신 백제문화재 국제포럼이 공주와 부여, 충청남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국제문화재로서, 축제로서 도약하는 계기가,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과 컴퓨터그룹 이상원 부회장의 강평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과 컴퓨터, 아리한글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에서 부회장으로 있는 이상헌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백제 땅에서 태어났고 백제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에서 배웠던 백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 그것도 거의 잊어버렸죠. 이제 저 학력고사서는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배웠던 것도 잊어버렸는데, 오늘 백제에 대해서 제가 태어난 저의 선조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게 아주 개인적으로 놀라운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역사 축제가 65년이나 지속됐다는 게 매우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역사 딱 하면 좀 지루하다, 이렇게 더구나 축제 연결하면은 굉장히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게 65년 지속됐다는 게 매우 놀라운 거고요. 세 번째로는 백제가 한류의 원조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수식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근거를 들어보니 매우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65년 만에 다시 우리 이 문화재에서 우리 백제 문화를 글로벌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백제의 그 원래 글로벌 성격을 갖고 있었던 백제 문화 성격에 제대로 부합하는, 그래서 방향을 아주 잘 잡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속해서 일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는 아래한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요새 이제 큰 화두죠. 인공지능, 또 IoT, 로봇, 그리고 VR, AR, 블록체인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 한글과 컴퓨터는 사단법인 우리문화지킴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문화의, 우리 고유한 문화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게 들어보면서 참 오늘 이 오늘 행사가 저희 한글과 컴퓨터 그룹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의 기술과 그리고 저희 정신, 사업의 방향들 많이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제문화재 이 국제포럼 취지에 맞게 저희가 갖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많이 접목시켜서 이 문화재가 더욱적으로 글로벌화하는 데 큰 기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시장님 계시는데 저희들이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된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자리해 주신 4배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백제 문화재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